안녕하세요.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각 열대 관엽식물의 고수님들이 입주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본인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식물 킵장입니다. 이 킵장을 이용하고 계신 식물 고수님들을 찾아가서 본인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얼른 가보시죠.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플랜트 플래닛에서 식물을 같이 키우고 있는 지제그로우라고 합니다. 네, 지제그로우님인데 식물 생화학을 전공하시고 알로카시아를 네. 전문적으로 지금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가지고 계신 애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 애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자랑하고 싶은 사실 여기는 제가 조금 이제 더 컸을 때 집에서 조금 키우기가 부담스럽거나 좀 더 대품으로 좀 키우고 싶을 때 저는 키핑장으로 좀 갖고 오는 편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뭐 이런 포토도라 같은 대형종이에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포토도라 같은 것들이 있고, 얘 이제 로터바키아나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발입니다. 보통 이제 색깔 이런 무늬 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 무늬라던가 아니면 옐로우 무늬,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블이라고 해서 은하수처럼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의 애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 얘네들은 다 화이트예요. 화이트인데 이제 농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햇빛을 주로 좀 쬐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햇빛이 너무 없어도 녹색으로 좀 변해서 광합성을 더 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빛이 너무 세도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등을 얼마만큼 쓰냐, 빛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빛이 무늬종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무늬가 좀 더 잘 발현되는, 뭐 좀 더 네네. 선명해진다거나, 네네네. 뭐 요 정도 너무 하얀색에서 네네. 살짝 초록색이 올라온다거나 이 정도는 이 광량에 따라서 변하는데 네네. 광량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늬 자체는 그런 이렇게 무늬 패턴 자체는 거의 대부분 좀 유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늬 좋은 것을 구매를 하셔라. 그리고 알로카시아를 고르실 때는 이 판두장만 보시면 조금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물론 이제 모주를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패턴이 이제 다 그 알로카시아는 이렇게 360도로 네. 이제 잎들이 자라거든요. 모든 방향에서 무늬가 다 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같은 아이인데 여기엔 무늬가 좀 약하잖아요. 이쪽은 무늬가 좀 신엽에서 무늬가 좀 좋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알로카시아는 좀 굉장히 예민한 식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경을 잘 맞춰주면 굉장히 잘 큽니다. 뭔가 데미지를 입어서 이제 지게 되면은 그 무늬가 별로 없고 네. 이런 녹색으로 나온 잎들이 간혹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무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롱기로바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시는데 얘도 화이트예요, 원래.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린 녹색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전혀 화이트로 보이지 않는데. 네,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빛 조건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화이트도 같이, 원래는 이 연한 녹색 부분이 이제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빛 조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사이즈가 좋은데 잎이 한 장인 거는 아마 이제 알로카시아 키우신 분은 다 알겠지만 자구를 많이 네. 뽑아내요. 그래서 자구를 많이 뽑아내는데 뿌리에 이제 달린 자구를 다 뗐더니 이렇게 조금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엽져 가지고 다 떼내는 하엽져에서 이제 떼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자구를 떼낼 때 보통 뿌리를 다 털거든요. 뿌리를 이제 만지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조금 상하게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뭐 자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떼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알로카시아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핑크,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화이트 바리들이 보통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핑크를 좀 나타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노우 민트라고 해서 좀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신엽들이 나면은 핑크색하고 이제 같이 나왔다가 잎이 굳으면서 그 옐로우 계열의 상아색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굳거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스노우 민트 자체도 이런 조직 배양에서 나온 개체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온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드스바라고 하는 이제 드래곤 스케일. 네, 드래곤 스케일. 예, 바리에 같아. 보통 이런 잎들이 이제 좀 드래곤 스케일 중에서도 네네. 여기 더 이제 알보로 네네네. 나오는 건가요? 보통 요즘은 드래곤 스케일이 대부분 알보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흰색이 좀 크게 뭉쳐서 나온 개체들보다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렇게 산반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 그 네. 남자들이 이제
국방색 네. 패턴이라고 하죠. 이제. 네. 이런 패턴들이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 유지가 잘 돼요. 잘 되고 잘 퍼져서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 생각하시기에 네. 좀 착한 알로카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착한 알로카시아요. 좀 선호하시는 그런 네. 스타일. 저도 사실 무늬종을 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화이트에서 이제 3반 패턴 이런 무늬가 있는 종들을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알로카시아가 보시면 이렇게 좀 잎이 넓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도 있고 뭐 이런 삼각형 형태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삼각형 형태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빵떡을 좀 좋아하긴 해요. 아, 빵떡을. 네. 그러면 일단 원하시는 거는 빵떡 같은 네, 잎에 저는- 잎이 큰 애들을 좋아하신다. 저는 잎이 큰 애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잎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 해주시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알로카시아를 크게 만들려면 결국엔 다른 식물과 같겠지만 비료입니다. 비료. 네, 비료를 주셔야 되고 그 잎이 한두 장이 이제 유묘일 때는 사실 이제 그 액체 비료보다는 이제 알 비료로 이제 좀 안정성을 얘가 좀 클 수 있게. 왜냐면 비료에 의해서 좀 데미지를 입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이제 그 벌크업이라 그러죠. 그냥 잎이 한 3-4장 나왔을 때 액체 비료를 좀 같이 한 번씩 물을 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되면은 매일 물 줄 때 액체 비료 그냥 해서 주면 저렇게 큽니다. 저렇게요. 요렇게 요 앞에 있는 얘처럼. 예. 크기가 크게 큽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옆자리에 사용하시는 분 건데 네.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제 알로카시아예요. 그래서 알로카시아 이렇게 좀 크게 큽니다. 네. 다음에 액체 비료 주실 때 네. 알비료도 이미 있으니까 저희 프리소설이 네네, 알겠습니다. 알비료랑 홍합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로카시아 이 정도 알아봐 다음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스킨답서스 고수님이거든요. 네네. 잘 간단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풀맨이라는 이름으로 스킨답서스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 애들 좀 보여주실래요? 먼저 설명드리면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스킨답서스 아지리우스 네뷸라라는 종이고, 아지리우스 네뷸라.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실버나이트 바리에가타, 실버나이트라는 품종의 알보 바리에가타예요. 얘도 똑같이 실버나이트 계열인데 얘는 화이트 민트 마블, 화이트 흰색의 연녹색의 대리석 무늬를 가진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다 제가 직접 수입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수입을 한 친구들이라서 보통은 한국에 없거나 굉장히 수량이 적은 경우에 스킨답서스가 대다수라. 아직 안 풀러진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그렇죠. 저는 보통은 이제 판매자의 목적보다는 광적인 수집가의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스킨답서스가 집에서 키우기 참 쉬운 식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안스리움이나 알로카시아들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인데 지금 킵장에서 키우고 계신 이유는 자리가 부족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적인. 수입을 좀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필리핀에서 이번에 데려온 친구들인데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꺼내보면은 네.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잘라서 얘가 수입이 들어온 상태라서 뿌리를 다 잘라서 들어와야 돼요,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다 안 좋은데 이 상태에서 뿌리를 받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잎이 이렇게 자란 다음에 이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렇게 묘가 되고 더 커진 묘가 되고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고 보통 분양을 하는 편이에요. 점점 이제 유묘 때는 습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네. 이렇게 아예 밀폐를 해주고 커가면서 이 실습에 조금씩 네, 맞아요. 적응시키는 그런. 왜냐면은 원래 식물이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식물군 자체가 수입 들어올 때 뿌리를 다 잘라야 되는 식물군이라서 그 공중 습도만으로 좀 습도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밀폐를 해서 습도를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편이에요. 아,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화분에 물을 줘도 물을 어차피 못 먹으니까 네. 공중 습도를 극도로 높여줘가지고 얘가 이제 건조되지 않게 말라지지 않게. 맞습니다. 그러면 스킨답서스를 잘 키우기 위해서 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습도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안정적인 환경에 높은 습도로, 물론 막 지나치게 높은 습도 말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열대 식물을 키운다고 하면은 높은 습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온도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그 정도의 환경을 맞춰주면은 무난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고수님, 마지막 고수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카로트라고 합니다. 깃잎을 좋아하신다고. 네. 깃잎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특별히 해주시는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깃잎으로 자라는 애를 키워야 되겠죠? 네. 무턱대고 다 깃잎으로 자라진 않은데 네. 이런 애들은 멜라노크리섬인데 네. 사람들이 보통 많이 키우는 멜라노크리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질수록 이렇게 잎 길이가 길어져요. 얘가 이제 이만큼 키웠다가 얘는 이제 그 벌브가 되는데 네. 예, 구입이 된 건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대품으로 키울 때까지 그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키우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밑에 뿌리보다 새로 나온 뿌리 활성화를 잘 시켜줘야 크게 자라는, 새 뿌리가 영양분을 잘 받아야지 크게 자라거든요. 나중에 얘를 분갈이를 할 때 여기까지 묻어줍니다. 아, 엄청 깊게 네, 넣어주시네요. 여기까지 묻어주면은 이 뿌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얘네들이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으려면 이 뿌리들이 잘 자라야 되거든요. 이 안스리움은 이게 습도가 높지 않으면 이 뿌리들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네. 윗뿌리들이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박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분갈이를 할 때 이만큼 묻어서 키우거든요. 이만큼. 네. 그러면 화분 크기가 길어져야 되잖아요. 네. 얘를 다 묻어줄 수는 없으니까 밑에를 자릅니다. 근데 대신 이제 뿌리 양을 잘 보고 잘라야 되는데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들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됐든 간에 네, 네. 걔네들을 다 이제 영양을 새롭게 넣어줄 네,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요런 애들이 기어다니는 애들이 잘 자라는 이유가 네. 흙에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뿌리가 흙 속으로 계속 잘 박히거든요. 음.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은 뿌리 박기가 좀 힘들죠. 네. 예. 뭐 환경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착생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많이 알려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네. 오늘은 이 식물 고수님들한테 이 본인의 노하우를 들어봤는데요.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볼거리 많고 노하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